최근 몇 년 사이 여러분은 뇌졸중 치료에서 골든타임이라는 개념을 여러 번 들으셨을 것입니다. 특히 혈관이 막혀 발생하는 뇌경색의 경우 정해진 시간 안에 막힌 혈류를 재개통하고 뇌로 가는 혈류를 회복하는 것이 결정적인 요소로 여겨집니다. 제때에 개입하면 심각한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뇌혈관과 관련된 질환들은 대개 신체가 보내는 조기 경고 신호를 동반합니다. 이러한 이상 증상을 인지했을 때 즉시 전문 병원의 응급실로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빠른 반응 속도는 완전한 회복과 장기적인 후유증을 안고 살아야 하는 상황 사이에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에서 주요 사망 원인 상위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암. 2. 심혈관 질환. 3. 뇌졸중. 하지만 암이나 심장병에 비해 뇌혈관 질환은 주목해야 할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뇌졸중은 명확한 경고 증상 없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뇌졸중의 초기 징후에 대한 대중인식을 높이고 신속한 대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현재 공공보건관리에서 시급한 과제입니다. 혈관이 막혀 발생하는 뇌경색의 경우 일반적으로 혈관 내강이 약 80%까지 좁아질 때까지 뚜렷한 임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남은 10%에서 20%의 혈류가 갑자기 완전히 막히게 되면 환자는 반신마비, 위식소실 등 심각한 증상을 보이며 대부분 위급한 상태로 병원에 이송됩니다. 뇌혈관 질환, 특히 혈관이 막혀 발생하는 뇌경색의 주요 원인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혈중 지질 이상. 이러한 질환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증상이 뚜렷하지 않은 채 서서히 진행되며 지속적으로 혈관벽에 손상을 일으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혈관벽에 염증을 유발하고 혈관 구조를 약화시켜 위험한 혈관 질환을 초래하게 됩니다. 우려스러운 점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모두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을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 이러한 질환들은 혈관계를 은밀히 파괴하여 심각한 뇌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일반적으로 혈관이 막혀 발생하는 뇌경색의 경우 환자가 골든타임 안에, 즉 신속히 병원에 도착하여 혈관 재개통 시술을 받으면 후유증을 최소화하거나 심지어 완전히 예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뇌출혈, 즉 뇌혈관이 파열되는 경우에서는 혈관이 터지는 순간부터 이미 뇌 손상이 시작됩니다. 환자가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신경 손상은 완전히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체가 보내는 초기 경고 신호를 신속히 인지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일정에 맞추어 시행하는 것입니다. 비록 대부분의 뇌혈관 질환이 뚜렷한 전조 증상을 동반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만약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가까운 병원의 응급실로 이동해야 합니다. 신경 및 뇌혈관 관련 전문 학회에서는 항상 패스트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뇌졸중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처를 돕기 위한 약어입니다. F. 페이스 얼굴. 양치질할 때 물이 갑자기 입 밖으로 흘러나오거나 물을 마실 때 한쪽으로 흘러내리는 경우 안면 근육마비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관찰해보면 얼굴 한쪽이 뚜렷하게 처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 암팔.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날 경우 특히 신체 한쪽에만 발생한다면 뇌졸중을 의심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간단히 확인하는 방법은 환자에게 양팔을 동시에 들어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한쪽 팔이 금방 떨어지거나 유지하지 못한다면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S. 스피치 말하기. 발음이 부정확하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자연스럽게 말하지 못하는 것도 전형적인 징후입니다. 예를 들어 오랜만에 부모님이나 친척에게 전화했을 때 목소리가 술에 취한 사람처럼 어눌하고 흐릿하게 들린다면 이를 가볍게 넘기지 말고 즉시 뇌졸중 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T. 타임 시간. 시간은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위와 같은 이상 증상을 발견하면 즉시 신경과 전문 병원이 있는 곳으로 환자를 이송하여 뇌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처가 늦어지면 뇌 손상이 회복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운동 및 언어와 관련된 전형적인 증상 외에도 뇌 질환은 때때로 다른 기관, 특히 눈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눈은 뇌의 창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신경학적으로 완전히 타당한 표현입니다. 운동 및 언어와 관련된 전형적인 증상 외에도 뇌 질환은 때때로 다른 기관, 특히 눈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눈은 뇌의 창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신경학적으로 완전히 타당한 표현입니다. 불과 몇 주 전, 인천에 거주하는 67세 박 씨가 피곤하고 불안한 얼굴로 저희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그는 최근 들어 극심한 두통에 자주 시달리며 통증이 몰려올 때마다 주저앉을 정도라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눈이 빠질 것 같은 느낌과 함께 심한 통증과 불편함을 처음 경험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이와 함께 눈 안의 압력이 높아지는 느낌과 특히 주변 시야가 점점 흐려지는 증상도 겪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했고 그냥 안경을 새로 맞추면 되겠지 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두통과 시력 저하는 전혀 나아지지 않고 점점 심해졌습니다. 안과에 내원하여 안저검사와 안압 측정 등의 정밀 검사를 받았지만 모두 정상 소견이었습니다. 녹내장, 시신경염, 망막 손상 등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저희는 뇌 MRI 촬영을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대형 뇌하수체 종양이 발생하여 시신경을 직접 압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환자가 겪은 두통, 안압 상승, 시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다행히도 환자는 시력을 완전히 상실하기 전에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즉시 신경외과로 전원되어 종양 제거 수술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영구적인 실명이나 심지어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중장년층 및 노년층에서는 많은 위험한 질환들이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을 보이지 않습니다. 조기 진료와 정밀 검사를 받는 것이 건강을 지키고 심지어 자신의 시력과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안구 통증, 눈의 흐릿함, 두통을 동반하는 이러한 증상들은 단순한 안과 질환이 아니라 사실 뇌에 발생한 종양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뇌나 뇌혈관에서 발생한 질환이 눈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눈이 초점을 맞출 수 없고 복시, 겹쳐 보이는 현상가 나타납니다. 전체적으로 시야가 흐려집니다. 또는 시야가 좁아지면서 마치 커튼이 시야의 일부를 가리는 것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증상이 있을 경우 뇌 또는 뇌혈관 질환을 의심해야 합니다. 또한 잠에서 깨어난 후 한쪽 눈꺼풀이 열리지 않고 마치 한쪽 눈을 깜빡이는 것처럼 보이며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환자들은 주로 처음에는 안과를 찾게 되지만 안과 질환으로 인해 안검하수가 발생하는 경우는 사실 매우 드뭅니다. 이러한 경우 원인은 보통 뇌동맥류나 혈종 등의 뇌혈관 질환이 눈꺼풀 움직임을 조절하는 신경을 압박하여 안검하수를 유발하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신호로 뇌동맥류는 언제든지 터질 수 있으므로 신속한 진단과 즉각적인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눈 외에도 귀 역시 뇌질환과 관련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환자들 중에서도 이명, 귀에서 소리가 들리는 현상을 함께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중 일부는 뇌의 신경질환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신경에 양성 종양이 생기는 경우가 드물지 않으며 이를 청신경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종양이 생기면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쪽 귀의 청력 저하, 이명 또는 어지럼증. 이명 증상은 매우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비 하는 소리가 지속적으로 들리고 어떤 사람은 귀 안에서 물이 졸졸 흐르는 듯한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명 중에서도 뇌혈관 질환과 관련된 특정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혈관성 이명이라고 부릅니다. 이 경우 심장이 뛸 때마다 물이 세차게 흐르는 듯한 소리가 맥박에 맞춰 귀에서 느껴지게 됩니다. 이것은 뇌 안에서 경막동정맥로, 동맥과 정맥이 비정상적으로 연결되는 현상과 관련된 현상입니다. 동맥, 깨끗한 물을 운반하는 관, 과정맥, 더러운 물을 배출하는 관, 이 비정상적으로 연결되어 혈액이 동맥에서 정맥으로 직접 흐르게 됩니다. 따라서 심장이 뛸 때마다 물이 흐르는 듯한 이명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이와 같은 유형의 이명 증상이 있을 경우 가능한 한 빨리 뇌혈관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 다른 유형의 이명 증상에 대해서도 먼저 이비인후과를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귀와 관련된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추가로 뇌검사를 통해 원인을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 심각한 치매, 기억상실증, 위 말기 단계에 접어들면 환자는 주로 욕창치료, 영양수액 투여 등만 이루어지며 심장이 뛰는 것으로 생명을 겨우 유지한 채 고통스럽게 생명을 연장하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입니다. 미국 뉴욕타임즈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관련 증상이 있을 경우 5년 이내에 치매로 발전할 위험이 2배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뇌의 노화 과정은 30대 중반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다양한 연구 결과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40세 이후에는 10년마다 뇌 용적이 약 5%씩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해외의 유명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뇌 용적 감소 속도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50세 전후부터 뇌 위축 속도가 급격히 빨라집니다. 60대에는 그 속도가 다소 완만해지면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70세에 접어들면 기업과 치매와 관련된 해마 및 측두엽 부위가 급격히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지 않으면 많은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70세가 넘은 여성 환자를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환자는 딸과 함께 병원에 왔습니다. 70세가 넘은 나이였지만 머리를 단정하게 손질하고 화장도 하며 아주 멋진 옷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자 환자는 아주 잘 대답하여 처음에는 증상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딸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의 둘째 딸이야. 내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나? 그러자 환자는 딸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기만 하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환자는 당황하며 내 이름이 뭐였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40년 넘게 키워온 딸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제게 너무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광경이었습니다. 또한 최근에 읽은 매우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80세가 넘은 한 남편이 기억을 잃은 아내를 사해서 5년 동안 정성껏 간병해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지치고 절망하여 아내를 먼저 보내고 자신도 생을 마감하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패했고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미 고령으로 몸이 약하고 걸음걸이도 불편한 상태였으며 자신이 갑자기 병들거나 세상을 떠나게 되면 기억을 잃은 아내를 돌볼 사람이 없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환자 간병의 어려움이 분명 컸겠지만 그가 진정으로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자신이 없어진 후 아내가 홀로 남겨질 것이라는 비극적인 미래였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도 100세 시대가 현실이 된 지금 앞으로 이와 같은 일들은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불행한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입니다. 한국에서 사망 원인 1위는 암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은 치매입니다. 한번 치매에 걸리면 환자는 약 10년 동안 돌봄이 필요하며 온 가족이 함께 간병해야 합니다. 따라서 발생하는 경제, 사회적 비용은 매우 큽니다. 제가 최근에 확인한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한국 정부가 치매 관리를 위해 1년 동안 지출한 비용은 약 18조 원에 달합니다. 치매 환자 1인당 연간 평균 비용은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병이 중증 치매로 진행될 경우 연간 비용은 3,500만 원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경우 치매 환자를 돌보기 위해 간병인을 고용해야 하므로 비용은 더욱 증가합니다. 만약 간병인을 고용할 수 없다면 가족이 대신 간병을 해야 하고 이로 인해 노동력이 상실되며 경제적 손실은 통계로도 완전히 집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치매가 중증 단계로 진행되면 음식물을 삼키는 기능도 저하되고 신체 움직임도 어려워져 영양 부족으로 인한 폐렴이나 오랜 시간 움직이지 못해 생기는 욕창과 같은 2차 합병증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태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치매 환자들은 중증 단계로 진행되었을 때 치매 자체로 사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합니다. 치매가 말기로 진행되면 환자는 침대에만 누워있게 되고 욕창 치료와 영양수액 주입으로 연명하게 되며 심장은 간신히 뛰고 있으나 영혼은 이미 떠난 상태로 고통스럽게 생명을 이어가다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치매에 대한 연구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 진행되고 있지만 의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중증 치매 단계에서 MRI 사진으로 보이는 것처럼 뇌가 심각하게 손상된 경우에는 젊었을 때처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리 의학이 더 발전하더라도 치매를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약이나 주사요법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이유입니다. 치매 증상을 의심할 수 있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치매를 인지할 수 있는 5가지 징후를 점검하는 리스트를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징후는 금융 문제입니다. 전화 사기범들은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릅니다. 가끔 왜 이렇게 쉽게 사기당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는데 질문해보면 어르신들은 너무 무섭고 당황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고 답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전두엽 치매가 발생하면 올바른 판단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두 번째 징후는 수면장애입니다.
나이가 들면 수면장애가 점진적으로 진행되지만 특히 수면, 각성, 깨어있음 등을 조절하는 뇌관 기능이 치매로 인해 저하될 경우 수면장애는 훨씬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격 변화입니다. 화를 더 잘 내고 자제력이 약해지고 쉽게 분노하고 성급해지는 증상들은 성격을 조절하는 전두엽이 위축되었을 때 나타나며 주로 전두엽 치매에서 나타납니다. 네 번째는 운전 문제입니다. 운전은 통합 인지 시스템의 조화로운 협력을 요구하는 고차원적 행동입니다. 운전 중 속도를 조절하거나 장애물을 만나면 즉각적으로 판단하여 속도를 줄이는 등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최근 노인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운전 능력이 급격히 저하되는 것은 치매 초기에 중요한 징후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은 후각 기능 저하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뇌 모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전두엽인데 전두엽 밑바닥에 있는 이 하얀 부분이 바로 후각신경입니다. 후각신경은 신경계가 퇴화하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영향을 받고 손상되는 신경이기 때문에 이 기능 저하가 더욱 쉽게 감지될 수 있습니다. 후각신경이 점점 퇴화하면 냄새를 느끼는 능력도 함께 감소하게 되며 이는 하나의 징후로 간주됩니다. 지금부터 치매 초기 증상이 나타났을 때 받아야 할 검사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3가지 검사를 권장합니다. 첫 번째는 인지기능 검사입니다. 현재 보건소 등 지역 보건기관에서는 설문 방식을 통해 아주 간단하게 인지기능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혈액 검사, 즉 혈액학 검사입니다. 혈액을 채취하여 치매의 원인이 되는 독성 단백질인 베타 아밀로이드가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치매에 걸릴 유전적 위험성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처럼 호르몬 이상이 있을 때에도 치매와 유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감소하면 환자가 멍해지고 무기력해지며 행동이 느려지는 등 치매 증상과 매우 비슷한 양상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혈액 검사를 통해 호르몬 검사를 함께 진행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뇌 MRI 촬영입니다. 뇌종양, 뇌 내수액 축적 현상, 뇌혈관 질환 등 기억력 및 인지기능 저하를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원인들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뇌 MRI 촬영을 특히 권장드립니다. 치매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치매라고 말할 때 가장 흔히 지칭하는 것은 알츠하이머병입니다. 이 질병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독성 단백질인 베타 아밀로이드가 지속적으로 뇌에 축적되고 침착되어 인지기능 저하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알츠하이머를 일으키는 독성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은 실제로 기억력 저하 증상이 나타나기 무려 10년 전부터 서서히 뇌에 쌓이기 시작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으로 인한 건망증, 즉 정상적인 건망증과 알츠하이머병의 전조 증상인지 여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검사 결과도 꽤 비슷하게 나옵니다. 만약 건망증이 심해지는 단계에서 혈액 검사 결과 베타 아밀로이드 수치가 정상보다 높게 나타난다면 이는 알츠하이머병의 초기 신호일 가능성이 높으며 즉각적인 조기 개입 치료가 필요합니다. 다행히도 현재는 베타 아밀로이드의 양을 억제하고 감소시킬 수 있는 약물이 개발되어 있어 조기 치료를 통해 알츠하이머병의 중증 단계로 진행되는 과정을 늦추거나 심지어 막을 수도 있습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 실천해야 할 4가지 생활 습관을 공유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뇌를 자극하는 활동입니다. 책을 읽거나 외국어를 배우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즉, 뇌를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최근에 일본어를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10분씩 전화 통화를 하면서 공부하는 방식으로 초등학생용 학습 자료처럼 구성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기억력 감퇴를 예방하기 위한 훌륭한 뇌 자극 운동으로 여겨집니다. 두 번째로, 이는 치매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바로 질 좋은 수면입니다. 아마 누구나 밤을 새거나 수면이 부족했던 경험이 있을 텐데 다음날 머리가 무겁고 집중이 잘 안 되며 몸이 피곤했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수면 부족이 뇌의 글림페틱 시스템 활동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글림페틱 시스템은 뇌에 존재하는 림프계와 유사한 시스템으로 하루 동안 뇌에 쌓인 노폐물과 독소를 제거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시스템은 우리가 깊은 수면 상태에 빠졌을 때 가장 활발하게 작동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뇌척수액이 뇌를 순환하며 독소를 씻어내고 독성 단백질인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합니다. 세 번째는 건강한 식습관입니다.
최근 한 환자분이 진료를 받으러 오셨는데 개인적인 이유로 40년 동안 채식을 해오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단순한 두통으로 저희 클리닉에 방문하셨고 저는 뇌 MRI 촬영을 권유했습니다. MRI 결과는 정말 깔끔했습니다. 70대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뇌가 전혀 위축되지 않았고 미세혈관도 아주 깨끗하여 매우 건강한 뇌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치매 예방에 권장되는 식단은 지중해 식단입니다. 이 식단은 주로 채소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붉은 고기 대신 생선, 특히 고등어, 연어와 같은 기름진 생선을 우선시합니다. 또한 통곡물과 올리브 오일도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매 예방을 위해 제가 권장드리고 싶은 것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걷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 수영과 같이 큰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을 일정 시간 지속하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주당 150분의 운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나누면 하루 30분씩 주 5일 운동하는 것이고 또는 한 번에 40-50분 운동할 경우 주 3에서 4회 이상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 강도의 운동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걷거나 대화는 할 수 있지만 노래를 부를 수는 없는 정도의 강도를 말합니다. 이는 심박수와 호흡수가 적당히 증가하는 수준입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면 뇌혈류량이 증가하고 동시에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독성 단백질의 배출이 촉진됩니다. 쉽게 말하면 혈류가 독성 물질을 씻어내는 것처럼 상상하시면 됩니다. 특히 운동 중에는 BDNF, 브레인 디라이브드 뉴로트로픽 팩터라는 뇌율의 신경 영양인자가 분비됩니다. 이것이 바로 운동할 때 몸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어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최고의 자연 치매 예방약입니다. 매년 우리는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위내시경도 하죠. 위내시경의 목적은 단순히 위 통증 때문만이 아니라 한국인에게 흔한 위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기 위함입니다. 치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뇌가 심각하게 손상되어 중증 치매로 진행되면 회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조기에 발견하고 초기 단계에서 개입하여 치료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3가지 방법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간단한 인지기능 검사를 통해 기억력 저하 정도를 확인합니다. 둘째, 혈액 검사를 통해 몸 안에 치매를 유발하는 물질이 많이 축적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뇌 MRI를 통해 뇌가 위축되었는지 또는 기억력 저하를 일으킬 다른 질환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모두가 이 3가지 방법을 꼭 기억하여 치매에 대한 걱정 없이 건강하고 자유로운 노년을 누리시길 바랍니다.